오늘 요겁니다. 상처받은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상처받은 승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승리자, 위너스는 여기서 대학에 들어간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번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냐, 그거 얘기했죠. 대학에 이제 그 부자들이 많이 들어가, 그치? 그래서 대학에 부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그래서 대학이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해주는 것도 하고 부자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좀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왜 대학으로 결정해야 되냐, 그걸. 그 모든 걸 대학으로 결정하는 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대학으로만 결정했을 때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안 좋겠죠. 기분이 나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붙은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안 좋은 게 있대.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뭔지, 붙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왜 안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처받은 승리자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대학 들어갔는데 왜 상처받았냐, 여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뭐가 앞쪽에 대학이겠죠? 이 대학 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를 여기 설명합니다. 둘 다한테 상처 주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상위권 대학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스카이 그런 쪽에 최상위 대학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대부분 부유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어쨌든 대학을 가다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부유층일 수밖에 없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즉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부자가 좋은 대학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더라고요. 평등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대학제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 두 번째, 승자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최상위권 대학생을 말하겠죠. 최상위 대학 학생들. 이 승자들 역시 또 해를 입는다고 얘기해요. 얘네도 안 좋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아한 건 뭐야? 아니, 승자들이 왜? 대학 들어갔잖아. 잘 갔잖아. 근데 왜 해를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해를 입니? 왜 해를 입냐? 왜 해를 입는다고 표현했냐? 그래서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예전이죠. 아주 예전에 세스벨리트가 있었죠. 이 능력주의가 발현되기, 코넌트가 하버드에 하기 전에는 세스벨리트, 이 기존부터 잘 살던 엘리트들은 뭐 했냐면 쉽게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 돈을 물려주면 돼. 옛날에는 부자가 계속 부자인 게 되게 쉬웠어. 근데 현재 엘리트요. 현재는 무슨 엘리트예요? 능력주의 엘리트지. 얘네는 예전만큼 쉽진 않아. 왜? 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최소 조건이 있어. 뭐? 입학을 해야 돼. 어디에? 대학에. 이걸 해야지 세습이 돼. 그래서 어떻게 부자들이 입학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1학기 때 했을 때 뭐였어? 대학 부정 입학이 그래서 배경 나왔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경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있긴 있어. 이게 지금 능력주의 엘리트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이어져서 무슨 생각까지 넘어오냐면, 뭐 앞에서 배웠던 거지만 어떻다?
능력주의적 오만을 갖게 돼요. 그치? 오만을 갖겠죠. 내가 잘해서 한 거야, 이거. 내가 경제적으로 노력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만이라는 건 뭐예요? 노력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어. 내가 집이 부자인 거야. 언제든 학원, 과외, 인강, 개인교사 다 붙일 수 있어. 과외. 그래서 유리한 조건은 망각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능력주의적 오만이라는 게 뭐다? 노력에만 큰 두 개 한 거 맞는데 내가 잘해서 간 거야. 내 유리한 조건은 생각 안 해. 이게 능력주의적 오만이죠. 지금 이제 왜 해를 잇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풀고 있는 거야. 아직 해를 잇는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치? 이런 상황에서 밑에 하나 더 써볼게요. 이제 그러나 이렇게 능력주의적 오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도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애잔함도 있어. 얘네도 불쌍해. 왜 불쌍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떻게 되냐, 부모가 그러니까 부자 부모가 어떻게 한다? 이 학생의 자녀의 고등 시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시절, 지금 우리 학생의 이 시절을 뭐로 바꾸냐면 여기서 표현하기로 고난의 행군으로 바꾼다. 야,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어. 대학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쉬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청 빡세. 일주일 쉬는 날도 없어. 맨날 학원 가야 돼. 이런다. 미국 더 심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된다. 됐지? 그래서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이렇게 나가면서 두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부자 자녀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고난의 행군이 되니까 그치? 어떻게 된다? 억압을 받아요. 자기의 삶이 억압받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가난한 자녀이겠죠? 가난한 자녀라고 할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불공정이 심화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공평한 게 심화된다. 불공정이 심화된다. 불공평이 심화된다. 뭐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이거 빼먹었네. 우리 부모가 자녀 고등학교 시절 여기 위에다가 가로치고 이거 헬리콥터 양육이라고 합니다. 헬리콥터 양육. 이거 들어봤니? 헬리콥터 양육? 이게 작년에 이게 학교 선생님이 이 단어를 강조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강조 안 하잖아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오가부터 나가는 거지. 요거 뭐 선물을 내면 이거 끝나면 한번 남거든, 짧게. 그거 끝나면 이거 끝이거든. 5관은 이거 다 뽑아놨는데 이제 시험 만들고 있는데 이게 6가에 비하면 엄청 적어, 범위가. 그래서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저건 한 2주 정도? 2주? 2번 수업은 나갈 것 같거든. 아무튼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 이렇게 두 가지 알겠는데 우리 부자 자녀가 왜 힘든지가 사실 질문이었잖아. 뭐가 힘드냐, 얘네가. 부자 자녀 밑줄 치고 얘네는 어떤 이렇게 억압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는 정신병.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거 더 심하겠죠? 마약 이런 거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어. 대학 갔으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학 가서도 그러니까 진지한 생각, 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맨날 키워줬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안 돼.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뭐 진지한 사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대충 이해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부자 자녀가 대학 잘 갔는데 뭐가 힘드냐, 뭐 상처받냐, 왜 상처받는다? 고등 시절을 억압받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신의 자유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피해가 있다는 내용을 쭉 여기서 얘기하죠. 그래서 중간까지는 이 내용이고 사실 뒤쪽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뒤쪽 내용은 사실 뭐 우주 퍼센트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해석 나가는 거는 문제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제부터는 사실 다 그대로야. 방금도 정리한 내용만 머릿속에 있으면 그대로고 문장 단위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좀 볼게요. 자, 위너 테이크로 하면 이게 승자 독식이죠. 승자 독식적으로 리솔팅 다시 배열된 거죠. 뭐의 고등교육, 대학교육이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승자 독식식으로 배열됐다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에서 쭉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점수 잘 받은 상태로 줄 다 세워가지고 대학 보낸 거를 승자 독식형 고등교육이라고 얘기하겠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았어. 두 가지 이유에서, two reasons.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것이 강화했어, reinforce. 뭐를? 불평등을 강화했습니다. as에서 because죠. 뭐 때문에? 대학. 근데 꾸며주는 거야. very 더 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best 가장 더 잘한 대학, 즉 최상위권 대학을 얘기해요. 어디서? 선별. 여기서는 이 단어가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sweepstakes. 선별 경쟁, 즉 대입에서 가장 잘하고 있던 대학, 즉 명문대를 얘기하겠죠. 이 명문대가 일반적으로 어디였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학?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대학. 누구의? 부유한 학생들. 다시 해석하면 뭐냐? 가장 명문대가 부유한 애들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 강화됩니다.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데를 봤더니 부자들만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평등이 강화된 거죠. 그치? 밀리는.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그래서 불평등이 다 강화된 것도 문제고, 두 번째 뭐였다? 그것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를? 추출했어, 뭐를? 손상된 어떤 해로운, 요게 뭐냐면, 해로운 뭐 대가. 뭐에 대한? 승자들의 해로운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 그냥 들어간 사람도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So, unlike old hereditary elite.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어떤 세습 엘리트들과 달리. 얘는 뭐였어? 그냥 돈 물려주는 애들이었어. 딱 물려주면 투자가 계속 되는 구조였지. 근데 달리, 얘는 누구야? 주는 거죠. 뭐를? 그것의 장소를 두는 거야. 어디에? 뭐 없이? 많은 어떤, 여기서 플러스는 호들갑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늘은 성가심이라는 뜻이에요. 또 호들갑 뜬 거 없고 성가심 없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최고의 자리에다가 둘 수 있었던 그 세습 엘리트. 그렇죠? 뭐 안 해도 돼. 어차피 부자는 물려주는 거야. 이런 엘리트들과 달리 새로운 능력주의 엘리트는요, win 차지했어요. 어떻게? 그 자리를, 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뭘 통해서? 엄청난 극심한 노력을 통해서. 옛날이랑 달라. 노력을 해야 돼. 지금 엘리트는. 그렇죠? 비록 새로운 엘리트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죠. 새로운 엘리트도 지금은 띠고 있어요. 취하고 있어. 뭐를? 세습적인 양상을 띠고는 있어. 지금도 다 물려주는 건 맞는데, 그럴지라도 뭐다? 이 능력주의적 특권의 트랜스미션, 전승, 이동이에요. 이 이동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엄청 부자고 의사고 뭐 이렇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도 잘 살려면 어떻게 한다? getting in, 이게 입학이죠. 들어가야 돼. 이걸 그것은 입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일단 대학은 들어가야지 세습이 된다는 거. 오케이. 해석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옛날에는 그냥 또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돼. 노력해서 빡세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준 거죠. 누구? 능력주의적 성공에게 뭘 준 거야? 역설적인 도덕적 심리를 준 거야. 역설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 간 거야. 내가 능력 있어. 이런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해볼게요. 집단적으로 콜렉티블리 그 다음에 회상적으로 집단적으로 또 이제 되돌아서 보면 이라는 뜻으로 한 거죠. 회상적으로 그것의 결과는 거의 뭐냐면 거의 요 단어는 따로 써놨는데 예정된 이렇게 밑에 있지만 예정된 것 같아. 뭘 고려하면 이거는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죠. 뭘 고려하냐면 압도적인 우세함을 고려합니다. 누구? 부유한 자녀들의 엘리트 대학의 압도적인 그런 우세를 고려하면 그 예정된 결과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위에서 예정된 결과가 뭐냐? 대학 들어갈 때 부유한 자녀들이 많은 건 당연히 그런 배경들 돈을 많이 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부자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쓰니까 대학에 당연히 잘 가는 거지. 좋은 대학에. 예정된 결과야 이거. 같은데 됐죠?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건 당연하지. 예정된 거야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어디 중간에 있는 어디 중간에 있는 하이퍼 컴페티티브 스트러글 어떤 빡센 그런 경쟁적인 노력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누구? 고등학교에 친구들 우리 부자 고등학교 친구들 for admission 입학을 위해서 이렇게 빡세게 노력하고 있는 애들에게는 그것은 불가능해 보여. 뭐가 증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뭐를 성공을 뭐로써 어떤 것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네. 그래서 other는 뭐랑 똑같냐면 except랑 똑같습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뭐 개인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를 제외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는 성공을 이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안 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도 어떻게 한다? 오직 개인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로만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불가능한 거지? 뭐가 불가능하다? 이거 말고 다르게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니 부자들이 대학 가는 게 당연하지 라고 보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내가 노력 빡세게 해서 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자 자녀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이것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 generate, 발생시키는 관점입니다. 뭐를? 확신, conviction, 확신을 발생시키는 어떤 관점이에요. 누구 사이에? The winners, 승자들 사이, 즉 대학에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신을 발생시키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얘가 확신을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 대절도 확신을 꾸며주는 겁니다. 두 개가 확신을 꾸며주고 있다. 그렇죠? 요 대절과 요 대절이 확신을 꾸며줍니다. 어떤 확신이냐? 그들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을 벌었어. 내가 내 성공을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they have made,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야. 왜? 내가 그 빡센 경쟁에서 어쨌든 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이러한 믿음은요.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은 비판받을 수 있대요. 뭐로써? 형태로서 어떤 형태? 능력주의적 오만의 형태, 휴브리스, 오만의 형태로서 보일 수 있어요. 오만한 거야. 누구 시골 애들 보면 오만한 거야. 아니, 너네 부모님이 다 대줘서 간 건데 뭘 나로 잘했다고 해. 너무 오만하다. 볼 수 있어. 그것은 attribute, 탓으로 돌리는데 뭐를? 그것이 해야만 하는 것 이상의 탓으로 돌아간다. 뭐에 대해서?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것이
해야 하는 것 이상.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이거. 그것이 해야만 하는 것 그 이상의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겠죠. 노력이 해야 하는 거 그 이상의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력도 당연히 맞는데 너무 과해. 그것이 해야 하는 거 그 이상으로 가.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노력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노력만 높게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 뭐를? 이점을. 어떤 이점? convert effort. 노력을 성공으로 바꾸는 이점을. 그러니까 이점이 아니라 이거는 노력을 성공으로 바꾸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네. 노력을 성공으로 바꾸는 이점. 이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점이 조건이겠지. 부모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지. 잊어버려. 부모의 배경을 잊어버리는 거야. 뭐 노력을 성공으로 바꿔주는 그 배경을 까먹게 돼. 나만 잘했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요거 문장 잘 봐야 된다. 이 쉬우지 않네. 뭔가 썸띵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것이 해야만 하는 어떤 것 그 이상의. 근데 생략한 겁니다. 괜찮니 해석? 그래서 이런 조건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한 거야? 아니 니네 배경 때문에 잘 간 거잖아. 대학 간 애들아. 근데 여기 제목이 상처받은 승자 되잖아. 여기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뭐가 있다? 요거 애잔함이라는 뜻이. 이 믿음에는 애잔함이 있대. 애잔함이 있어. 이거는 for은 여기서 because의 뜻이에요. for이 중간에 접속사로 나오면 because입니다. 그것이 for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in pain, 고통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for지는 만들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영혼이 파괴되는 어떤 요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내 영혼이 파괴돼, 거기 안에서. 그건 어떤 거냐면 능력주의적 노력이 inflict, 가하는 거야. 누구한테? 젊은이들한테 가하는 그런 영혼이 파괴되는 요구 안에서, 그 고통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애잔함도 있다는 거야. 좀 고통스럽다. prosperous는 뭡니까? 번영하다인데 번영한, 즉 돈 많은 부모들이겠죠. 돈 많은 부모들은요, are able to give, 줄 수 있어. 그들의 아이들에게요, 뭘 줄 수 있냐면 강력한 부스트, 확 뛰어오를 수 있게 하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in the bid. bid는 뭡니까? 입학 경쟁이. 엘리트 대학에 가는 bid, 경쟁에서. 뭐 비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비딩 정도가 경매하는 거거든. 들어본 적 있니? 비딩하는 거. 입찰하고 이런 걸 경매하는 건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대학 들어갔는데 경매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만 내서 경매한다는 건 뭐야? 돈 내서 붙이는 거잖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런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부모들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나 종종 at the cost of 하고 명사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이거 써볼게.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at the cost of 명사면 명사를 대가로 해요. 이거 대가 맞지? 시험 질문은 대가니 대가 맞지? 대가로 하여. 이걸 희생시키고 앞에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희생시켰다? 트랜스포밍, 바꾸는 거죠. 그들의 고등학교 해를 뭐로 바꾸는 거야? 높은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엄청 많고요. 심하고 그 다음에 잠을 빼앗기는 이게 어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어려움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걸 대가로 하는 거야. 그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대신에 뭘 대가로 하는 거야? 그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높은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엄청 많고 잠을 빼앗기는 어려움으로 바꾸는 걸 대가로 해서 대학 간다는 거지. 근데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다? 여기서 오는 거다. Advanced Placement Course, APCORS라고 하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대학 선행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드밴스 코스니까. 테스트 프랩, 시험에 대한 준비나 수능 시험 준비 튜터링 하는 거. 스포츠 트레이닝, 스포츠 전형, 그치? 운동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거. 춤추고 음악하는 레슨 받는 거. 대학 축제 가려고 예체능으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였어. 비교과 활동과 봉사활동. 이걸로 오는 어려움과 힘듦이라는 거지. 대학 가려고 저런 거 엄청 시키니까. 그렇죠? 종종 이런 것들은 종종 어디 아래 있냐면 조언과 어떤 튜터링, 지도겠네요. 지도 아래 있고 그리고 사설 입학 컨설턴트. 입학을 도와주는 어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후주가 꾸며주는 거죠. 그 사람들의 fee 요금이 캠 코스트 더 비싸고 그거보다 예일대 4년제 등록금보다 더 비싼 비용을 받는 이 사람들의 지도 아래서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 엄청 되지, 그치? 근데 다 괜찮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발생해? 심지어는 몇몇 컨설턴트들은 어드바이스, 조언합니다. 뭐 부모가 to seek 찾으라고, 뭐를 장애 진단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왜? 장애인 전혀 없어. 대학 가니까. 그들의 아이들에게 장애 진단 받으라고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get 그들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얻어서 장애 진단이 아니라 이거네, 그치? 어떤 시험 볼 때 그 시각장애인들은 시험 몇 시까지 보는 거 아니었어요? 들어봤나요? 점자책 읽어야 돼가지고 시간을 몇 시까지 줘.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시간 더 잘, 시간 더 확보하라고 이렇게 자기 진단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언한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냐? 그래서 부가로 붙였죠. 한 부자 동네, 여기 동네에서는 18% 학생이 받는데 그러한 진단을 받는다. 동네에서 고등학생의 18%가 장애 진단을 받는데 이거는 다른 국가 지역의 6배 이상인 수치라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다 그 설명이에요. 다른 컨설턴트들은 뭐 하냐면 여기서는 특성화한다는 거죠. 뭐를 커스터마이즈 서머 포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걔한테 딱 맞는 여름 외국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특수화하고요. 근데 얘는 뭐야? 디자인, 보완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의 입학 에세이에 딱 강요되어 있는, 딱 맞는 어떤 형태의 경험을 만들도록 디자인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페셜라이즈는 기획하다라는 의역으로 쓴 거거든요. 이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기가 되죠. 이거 하도록 고안된 외국 여행 프로그램도 만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발생되냐 이러한 이렇게 이러한 능력주의적 군비 경쟁이라고 얘기해요. 군비 경쟁.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 거야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한다? 유리하게 하다는 뜻이죠. 유리하게 하다 여기 있어요. 유리하게 하다. 유리하게 한대요. 경쟁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어디에 누구에 좋게 부잣집에 좋게 유리하게 만들고요.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enable 부잣집 부모님들이 pass their privilege 그들의 특권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돈을 쏟아보면 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특권도 물려줄 수도 있고 부자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권 전수 방식 this way of transmitting privilege 특권을 전수하는 이런 방식은 doubly 이게 뭐냐면 두 개로가 뜻이에요. 두 배가 아니라 두 개로 반대될 수 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에서 반대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우리 이제 이거 다 정리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씁시다. 여기에 those 여기 1번 for those who 어떤 걸 lack a parent advantage. 즉 이러한 입점, 이러한 조건의 기구가 부족한 아이들, 즉 가난한 아이들은 뭐한다? 불공평해. 불공정해. 이게 1번, 그다음에 여기다 2번. 어떤 애들? 여기서는 휘말린 아이들, 인탱글드가 휘말린 거죠. 이런 기구에 휘말린 거. 이런 기구 뭐였어? 아까? 입점. 그러니까 배경. 내 배경이 좋은데 여기 여기서 휘말렸다고 표현한 거죠. 휘말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은 오프레시브, 억압적, 삶이 억압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아이들은 부자인 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적 경쟁은요, give rise to, 이거는 요거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이게 커즈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냥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give rise to, 야기는 이렇게 합시다. 문화를 야기합니다. 뭐에? invasive, 간섭적이고 침범적이고, 그다음에 성취를 이끌어내고 성취 중심적이고, 그리고 푸시, 누르는 어떤 양육이죠. 양육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괜찮나요? 그래서 엄마가 간섭해, 부모님이 간섭해, 아빠는 또 이제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해. 엄청 압박하는 거를 야기한다는 거지. 얘는 보다 does not serve, 10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들이죠. 한번 넣어줄게요. 자, rise, 떠오른이죠. rise, 떠오른. 지금 여기서 등장이라고 표현했어요. 등장, 어떤 거? 헬리콥터 패러런팅.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두두두두 타고 다니면서 위에서 다 풀어주는 겁니다. 위에서. 이런 것들을 헬리콥터 패러런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장들은요, coincide, 일치합니다. 뭐랑? 수십 년 동안 일치한대요. 어떤 수십 년? 능력주의 경쟁이 강화된 수십 년 동안 일치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주의가 되고 나서. 그래서 사실 이 parent라는 단어의 사용, 동사로서 요 사용, 그러니까 parent가 동사로서 부모 역할을 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요 사용을 become common, 일반적이게 될 때, 1970년에 일반적이었대.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 그때는 아이들을 준비시켜주는 거죠. 학업적 성공에 준비시켜줄 이 욕구가, 이 욕구가 came to be seen, 뭐로 간주됐던 데야? pressing parental responsibility. 즉, 이거 pressing은 되게 긴급한이라고 해서 의역을 해줍니다. 부모님을 누른다는 거거든, 압박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하는 거야. 긴급한 부모의 책임감으로써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parent라는 단어. 양육하다는 뜻이, 부모 역할을 하다는 뜻이 학업 성공을 꼭 시켜줘야 된다는 느낌을 쓰였다. 70년대부터. 그래서 1976년부터, 그때부터 한참 심했으니까 2012년까지 여기까지 미국의 부모의 시간이죠. 시간의 양. 미국 부모가 뭐하는데? 받침. 미국 부모가 받침 시간의 양. 어디에? To helping their children. 그들 아이를 도와주는 거. 그들 숙제하는 걸 도와주는데 시간을 부모님이 써서 도와주잖아. 요 시간의 양이 increase, 증가했어. 몇 배? 5배 더 증가했어. 5배나 증가했어.
엄청 신경 써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의 중요성, 스테이크 중요성이에요. 중요성이 자라날수록 걱정하고 그 다음에 불안한 어떤 이런 양육, 부모님의 양육 방식들을 뭐가 되었냐면 흔한 어펙션, 병태가 되었다. 병이야, 병. 2009년에 타임이라는 잡지에 커버 이야기는요. 잠깐만. 이 커버 이야기. 그러니까 이때 2009년에 타임이라는 잡지는 지금의 잡지를 안 보고 다 인터넷에 보지만 이때는 잡지가 나왔거든. 신문 잡지로 나와서 시대를 좀 종합해가지고 읽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얘가 소리를 냈어. 경고의 소리를 냈어. 뭐라고? 케이스 어떤 거? Against overparenting. overparenting 과하게 양육하는 거를 반대하는 어떤 케이스다. 왜? Why it is time? 왜 시간인가? 뭐에 대한 시간인가? 엄마 아빠가 to cut 그들의 씨를 끊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죠. 부모가 이제 신경 받아야 된다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 We had become 우리는 너무나도 강압적이야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공이 너무 강압적이라고 타임이 관찰했대. 그리고 그래서 소대꾸미죠. 얘는 빼도 됩니다. 없다고 치면 소대.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 성공이 강압적이어서 부모들은요 turn into 좀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 상품 개발의 형태로. 내 자녀를 상품처럼 개발시키는 형태가 됐거든. 그게 다가 아닌데. 앞까지 뭐였냐면 그 헬리콥터 패런팅에 대한 얘기였죠.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양육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브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강박이라고 의역했습니다. 그죠? 강박. 뭐 관리하려는 거죠. 아이들을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이 강박은 초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그래서 6살부터 8살 사이 애들의 프리 플레이 타임, 자유 놀이 시간은요, 떨어졌어. 25%까지 떨어졌어. 25% 줄었고요. 그리고 1981년부터 97년까지 25%가 줄었고, 숙제할 수 있는 그 프리 타임이 아니라 숙제 시간은 2배가 늘었다. 숙제가 2배가 늘었다. 6살부터 8살도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숙제를 더 많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6살, 8살 때 숙제했니? 그때는 안 했고. 오케이. 이게 미국은 진짜 이게 더 심했다. 인트리깅 하면 이건 뭐냐면, 인트리깅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여기서는 보니까 어디 갔어?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구에서,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연구에서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지. 경제학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은요, 오퍼 제공했습니다. 뭐라고? 경제적 설명을 제공한 거죠. 뭐에 대해서? 이런 등장에 대해서. 헬리콥터 패런팅, 즉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등장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들은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 패런팅을 정의했는데 뭐로 정의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가 핵심이야. 뭐라고 정의했다? 아주 매우 인볼브가 여기서 뭐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죠. 과도하게 개입적이다. 그리고 시간 집약적이다. 통제하는 양육의 접근 방식이다로 정의한 거죠. 그것은 뭐가 되냐면 has become widespread, 널리 퍼졌어. 최근 30년 동안 널리 퍼진 이런 것들, 이렇게 시간 집약적이고 아주 과도하게 집중하고 통제적인 이런 방식으로 정의했다.
이게 경제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경제학자가 설명한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그래 어차피 내가 저기 대학 가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런 현상을 분석했다. 그들은요, argue 또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대절을 주장한 거겠죠. 그러한 양육 방식이 is a rational response,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했어. 당연히 저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뭐에 대해서? rising inequality. 그러니까 불평등에 대한 심화되고 있는 이거 소리. 이거는 rising inequality 하나의 명사예요. 올라오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니까 대안을 빨리 잘 보내야 돼.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뭐에 대한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return. 그러니까 기대값이 증가하고 있어. 리턴이 증가해. 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리턴이 증가하고 있어. 즉, 대학만 잘 가면 그 이상의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이라는 거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이런 강압적인 양육 방식이요, has increased, 증가했어. 많은 사회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증가했을지라도 이건 어떻다? 아주 증가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프로나운스는 강조되다고 이렇게 두드러진다 이런 식으로 강조됐어. 어디서? in place, 장소에서. 어떤 장소? 불평등이 가장 최고로 높은 장소에서. 어디? 예를 들면 미국과 어디? 사우스코리아, 한국. 이게 한국에 내 책이 안 나오는데 한국 그냥 나오죠? 우리나라는 빡세니까. 그리고 less prevalent, 덜 우세했어. 이 두 가지가 지금 반대되는 거죠. 어디서는? 국가에서. 어떤 국가?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국가. 여기는 어때? 불평등이 덜 급진적인, 덜 급성적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일본이나 스웨덴, 다들 세금 많이 먹고 좀 복지를 좀 많이 하는 국가잖아. 이런 데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미국이나 한국처럼 경쟁이 빡센 나라에서는 이게 엄청 심했다. 해석이? 오케이. 자, 이거는 understandably 원래 여기 있던 애야. B 뒤에 도치시킨 겁니다. 강조. 비록 모바일즈라고 나올 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넘어갔니? 네. 이거 맞지? 네. 뭔가 넘어가는 거 같은 거. 그것이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이해는 되는데 그럴지라도 부모의 어떤 강박이죠. 뭐에 대한 관리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강박. 그들의 아이들의 삶을 능력주의적 성공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강박은 뭐냐면 아주 여기서는 심각한 심리적인 피해죠. 피해를 입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10대들에게는 아주 심리적인 피해를 입니다.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어. 자퇴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랑 똑같은 학생들 자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내용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고 이제부터 이제 수치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기에 이 사람 심리학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젊은 아이들을 다룬 이 심리학자예요. 어디?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부유한 지역이야.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은 시작했어. 뭐를? noticing, 알아차리는 것을 시작했죠. 뭘 알아차리기 시작했냐면 outwardly, 이게 겉보기의 가치입니다. 겉보기에 많은 성공적인 10대들, 지금 뭐야? 대학 잘 가는데요. 어디? well-off family. well-off는 부유한이라는 뜻이죠. 부유한 가정에서 대학 잘 간 20대들이 were extremely, 극단적으로 unhappy,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리고 어때? 극단적으로 단절돼 있다는 걸 발견했어. 사람들이랑 엮이질 못해. 그리고 부족해. 뭐? independence, 독립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겉보기에 대한 성공한 학생들, 대학 잘 간 학생들이 별로 안 좋더라, 상태가. 그리고
이제 왜 생각되죠? Scratch the surface. 표면을 scratch, 드러내. 그리고 많은 그들이 드러냈더니 어땠다? 우울했다. depressed. anxious, 걱정이 많았고요. 그리고 angry, 화가 나 있었어. 표면을 드러내보니까 애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들은 overly, 과도하게 dependent, 의존적이야. 어디에? opinions of parents, 부모와 선생님과 코치와 그다음에 친구들에 너무나도 의존적이야. 그리고 frequently, 자주 rely on, 의존하고 있어.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때뿐만 아니라 pave the way, 길을 깔 때뿐만 아니라 길을 깐다는 게 뭐야? 어떤 어려운 임무 쪽으로 길을 깔 때뿐만 아니라 그래, 어려운 일을 할 때 내가 이제 길을 거기로 쭉 가야 돼. 이거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존할 수 있죠. 근데 거기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어디에까지? grease. grease는 이거 기름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기름칠하다를 썼냐? 또 휠, 바퀴에 기름칠하죠. 우리가 자동차 바퀴를 잘 가기 위해서 기름칠하는데 이 휠, 이 바퀴인데 어떤 바퀴야? 매일의 삶의 바퀴.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쳇바퀴 같은 이 바퀴의 삶에 기름칠을 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의역하면 일상생활마저도 의지한다. 근데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했다? 여기서 grease the wheel을 들어봤습니다. 바퀴에 기름칠하는 것도 일상생활 바퀴에 기름칠하는 것도 의지한다. 그렇죠? 오케이. She began. 그녀는 이 연관을 또 시작했어.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대절이겠죠. 인슐레이팅이 뭐냐면 이거 단열, 단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디스커넥트보다 좀 더 빡센 의미입니다. 아예 끊겼다는 거예요. 인슐레이팅이 전기가 안 통하는 정도거든. 그래서 단절하는 거죠. 이러한 젊은 아이들을 삶의 어려움에서 단절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뭐야? 언플러스 and high degree, 아주 이제 부유하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과한, 이거 과도하고 높은 정도겠죠? 이 뭐에? 부모의 개입. 부모의 개입이 과하고 높은 정도는 were contributing, 오히려 기여한다는 거죠. 뭐에? 그들의 불행과 취약성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단절시키는 게 아니야. 이런 젊은 애들을 삶의 어려움으로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내가 막아줄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한 거다? 과도하게 했더니 행복하지 않아졌다. 애들이 취약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렇지. 그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뭐를? 이렇게 위에서 엄청 다 막아줬잖아. 헬리콥터 플랜팅 해줬죠? 이게 뭐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로 내가 막아주려고 인슐레이팅 해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보다는 이 부모의 개입이죠. parental involvement, 부모의 개입의 높은 정도 그리고 풍부함, 이게 무슨 얘기야? 많은 개입을 했다는 거죠. 이 많은 부모의 개입은 오히려 were contributing, 기여하는 중이었어. 어디에? 그러니까 그녀의 자식들의 불행과 취약성을 기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끊어줄 거면 어디서 끊는 게 좋냐? 그녀는 깨닫는 걸 시작했다. 뭐를? whether 여기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주절이죠. 어려움을 막아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 쓴 사람이 계속해서 책에서 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또 같은 얘기야. 애들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In a book, 그 책에서 어떤 책? Price of Privilege. 특권의 대가. 특권의 대가가 뭐겠어요? 특권을 얻으면서 대가는 애들이 우울해서 보겠죠? 이 책에서 이 사람은 묘사했어. 뭐를? 그녀가 부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 정신적 건강의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누구 사이에 있는 거지? 특권 있는 이런
자녀들, 특권층 자녀들 사이에 있는 정신건강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묘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학자들은 추정해 왔어, 가정했어. 뭐라고? at least. 그러니까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은 disadvantaged. 그러니까 돈이 없는 아이들, 도시 안에 돈 없는 빈곤층 아이들로서 아이들이 위험이 있다, and risk에 있다고 얘기했대. 근데 얘는 어떤 애야? growing up 자란 거야. 거칠고 그 다음에 이거 열악한이라고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도시 아이들이 빈곤층 도시 아이들이 되게 위험에 있다라고 전통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without denying their pride. 그들의 본구, 그들의 어려움. 그러니까 얘네 가난한 애들의 어려움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관찰했어. 뭐를? 미국의 새로운 위험에 있는 그룹이 consist of 구성되어 있다고. 누구? 10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어떤 10대? 부유하고 잘 교육받은 가족의 10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10대는 야, 가난한 애들 안 힘든 거야가 아니라 걔들도 힘든데 새롭게 지금 부자 애들도 위험 그룹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spite of 하면 뒤에 despite랑 똑같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부자인데 그들은 experience 경험합니다. 뭐를? 높은 우울증 사이에서의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 남용, 즉 물질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 마약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약물 남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안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니까 신체적 불편, 그리고 불행을 겪고 있다. 이 나라의 어떤 그룹의 아이들보다도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요, 이걸 봤어. 연구자들이 봤을 때, look at kids, 아이들을 봤을 때, 어디 사회 경제학적 스펙트럼을 통해서 봤을 때, 사회 경제학적 본다는 게 뭐예요? 부유한 데부터 가난한 지역까지 쫙 다 봤을 때, 그들은 발견했다는 겁니다. 뭐를? 가장 문제되는 사춘기는 종종 어디서 온다고? 부유한 가정에서 나타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부유한 애들이 더 안 좋더라. 상태가 이상하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또 같은 얘기예요. 이 여자는요, 사이트 인용했어요. 연구를 또 인용합니다. 같은 연구를 인용했겠죠? 그 부잣집 애들이 안 좋더라. 나는 연구를 인용했을 거야. 어떤 연구? 이 사람의 연구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has document. 문서화시킨 사람이야. 뭐를? counter initiative.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어디 갔어? 직관에 반하는 개념이죠. 직관에 반하는 개념을 문서화한 사람이야. 직관에 반하는 개념. 직관적으로 뭐야? 가난한 애들이 힘들 거야. 부잣집은 잘 살 거야. 이게 직관이지. 근데 그거랑 카운터, 반대되는 얘기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 뒤에 나오겠죠? upper middle class. 그러니까 중산층이 잘 사는 애들. 누구? are in route. in route는 여기서 무슨 쓰냐면, 이게 향하는 뜻이에요. 어디 향하는? 가장 특권적인 대학. 그러니까 되게 좋은 대학. 그리고 돈을 잘 주는 커리어, 미국에서. 또 직업으로 향하고 있는 이 중산층의 아이들이 suffer, 고통받는다는 거야. 뭐를 높은 수준의 감정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누구보다 다른 10대들보다. 그 패턴은 어떤 패턴이야? 계속되는 패턴이야. 일단 뭐하면 그들이 대학에 도달하는. once 뭐뭐 하면서 일단 그들이 대학에 도달했을 때도 지속되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다 다른 10대들보다 더 많은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 여기 문장이 엄청 길어. 삽입도 많고. 근데 막 엄청 뭐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계속 같은 얘기. 또 같은 얘기. compare PP 형태죠.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인구, 전체적인 인구와 비교했을 때 full-time college student, 그러니까 전일제 대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일제 대학생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년제 전문대 말고 4년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상대적으로 얘는 2.5배 더 likely to meet 충족할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는 부합할 것 같아. 뭐를? 진단 기준에 진단적인 기준 어떤 거? 약물 남용 substance abuse는 약물 남용입니다. 약물 남용 기준에 2.5배가 더 많은 것 같아. 즉 뭐야? 4년제들이 마약 더 많이 한다. 그게 뭐냐면 이제 23대 프로대 9%래요. 전문대들은 9% 마약, 대학 애들은 23% 마약 이렇게. 그리고 half all full-time college.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중에 절반의 대학생이죠. 풀타임 컬리지 대학생들의 절반, 50%. 아까 약물은 23%였잖아. 그치? 근데 50%는 학생들은 보고한대요. 뭘 보고하냐면, 이 빈지 드링킹은 폭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법적인 처방약의 남용을 얘기한대요. 불법적 처방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면제 같은 거. 좀 덜한 거, 마약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과 폭음이 대학생 절반이 이렇게 스트레스 다 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년제 애들이 더 심하더라. 올라가서 마약 먹고 수면제 먹고 술 먹고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도 그런 느낌이 있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여기서 어카운트는 차지하다는 뜻입니다. 설명하다 차지하다는 뜻이거든. 무엇이 차지하냐. 뭐를 여기서 inordinate 부유한 단계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계가 아닌 단계. 그러니까 부유한 소리. ordinate는 평범하니까 이것도 평범하지 않아. 단어가 여기 뒤쪽 좀 어렵거든. 감정적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으로부터의 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사이에 이 감정적 고통의 이 평범하지 않은 단계는 무엇을 차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정답은 매우 has to do 관련이 있는 것은 뭐랑? 능력주의적 강박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has to do는 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능력주의적 강박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 끊임없는이라는 뜻이에요. 끊임없는 압박인 거죠. 뭐에 대한? perform, 수행해야 되고요. 성취해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는 그런 압박. 즉 강박적인 압력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진 데는 너네 성공해야 돼. 대학 잘 가야 돼. 이것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또 계속 같은 얘기 나옵니다. 너네 이제 스트레스 많이 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애들이. So for children and parents, 부모나 아이에게 둘 다 이 루타라는 사람이 썼어요. 뭐라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다? 진주어죠. 무시하는 게 불가능하대. 유비쿼터스라는 게 뭐냐면 주변에 계속 우리 주변에 살아 숨쉬고 있는 공기 같은 그런 의미예요. 펄베이스 만연한 거야. 그렇죠? 만연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떠돌고 있고 이 우리한테 만연해 있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 게 불가능하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이거 새겨진 엠블렘에서 보거든. 엠블렘으로는 거는 새겨진 그들의 초기의 해 살아온 초기의 해 지금 무슨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새겨진 이런 메시지들을 무시하는 게 어렵대. 이 메시지는 뭐예요? 이 메시지가 즉 There is one path. 하나의 길이 있는 거야. 하나의 길. 뭐하는 길? 궁극적인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길. 그건 뭐야? 핵인 거예요. 돈 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come from 오는 거야. 어디서? attending prestigious college. 즉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돈 버는 것.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한 가지 길이라는 메시지가 어릴 때부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야. 이것도 결론. 그래서 내가 이 prevail 선점한 거죠. battlefield 어떤 건 능력주의의 battlefield 전장에서 우세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긴 애들, 대학 잘 간 애들은 뭐 한다? 음악을 이제 나타난대요. 승리를 나타낼 수 있어. 승리를 딱 볼 수 있어. 그러나 상처 받았다는 거죠. 승리는 얻었는데 상처받고 나와. I see. 나는 이것을 내 학생들에게서 본다. 여기서 나와서 봅니다. 마이클 샌더스 교수잖아. 그치? 학생들에서 본다. The habit of hoop jumping. 자, 후프 점핑이라는 게 뭐냐면 후프가 플라우프 아니? 고리? 이거 돌리는 거. 이거를 점프해서 넘는 거야. 그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오는 게 후프 점핑입니다. 대학 시험, 무슨 시험이거나. 이거 후프 점핑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 시험 단계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게 다 이거잖아. 후프 점핑이거든. 이거에 대한 습관이 지금 우리가 있죠. 이것은 is hard to break. 깨기가 어려워. 우리가 항상 뭔가를 넘어야 돼. 이런 습관이 있어. 그치? 즐길 수가 없어. 이거 깨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 하고 있다? So driving. 앞으로 막 가야 될 것 같은 강박을 느껴요. 뭐 할 강박? Try. 노력해야 될 강박이죠. 노력할 강박을 느껴. 소래부분이에요. 너무나도 그렇게 느껴. 난 노력해야 돼.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거를 느껴서 그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해. Find it difficult.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해. 뭐? 이게 지금 이게 감정적이죠. 뭐가 어렵다? 그들의 대학의 시기를 사용하는 걸 어렵게 생각해. 뭐로써? At a time. 시간으로서. 무슨 시간? 생각하고 탐험하고 비판적으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거. 야, 대학 가서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20살이야.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하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 강박이 있어. 계속 누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알람이 놀랄만한 넘버 숫자들이 스트러글 싸우고 있어. 뭐랑 정신적 건강 문제랑 싸우고 있어. 스트러글 싸우고 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뭡니까? 사이키톨, 정신적인 피해죠. 정신적 피해는 어디? Navigating meritocratic content. 여기 능력주의적, 요게 뭐였어? 아까 위험이라고 했죠? 능력주의적 위험으로 향하는 이 정신적 피해는 is not restricted. 제한되지 않아요. 어디? Ivy League. 그러니까 명문대에 제한되는 거예요. 명문대에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도 이런 게 명문대가 아니면 어디서 되는 거냐 봤더니 명문대가 아니라 아이고 미국의 100개 대학 전부 조사를 해봤대. 67,000명의 undergraduate, graduate 아까 얘기했죠. undergraduate는 뭡니까? 대학생이에요. graduate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7,000명의 대학생들 어디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는 found 발견했어요. 뭐냐? 대학 학생들이요 face 직면하고 있다고요. 뭐를? 전례 없는 unprecedented 전례 없는 단계를 직면하고 있다. 뭐의? 고통이. 대학생 전체가 지금 우울해.
including 분사구문이네요. 포함하면서 뭐를 상승하는 비율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울증과 걱정에 비율을 포함하면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대학생. 1 in 5 하면 5분의 1입니다. 20%. 그러니까 5분의 1의 대학 학생들은요, 뭐라고 했어? 설문조사 했더니 보고했어. 썼어. 뭐라고? 나 생각을 보고했어. 무슨 생각? 수어사이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이전해 했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했대. 나 죽고 싶다. 그리고 4분의 1의 학생들은요, 뭐 했냐면, 진단받았어. 그리고 처방받았어. 뭐에 대해서?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어. 실제로 4분의 1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 자살률은요, 누구 사이에? 이 젊은 사람들, 20대와 24살,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 아까도 그랬지만, 대학생은 길을 스스로 못 정합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시킨 대로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힘들죠. 자살률은요, 36%나 증가했습니다. 어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36%가 증가했고요. 더 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타살보다 자살로부터 죽음이 더 많았다. 이게 타살. 호미사이드, 수어사이드, 자살. 총기 국가인데 자살 더 많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임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임상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거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걸 넘어서고요. 심리학자들은 미묘한 어떤 병폐를 발견한 겁니다. 미묘한 병폐가 또 뒤에 숨어 있던 거지. 이거는 발생한 거겠죠. 2세대에 발생한 거예요. 대학교 학생이 2세대들에게 발생한 미묘한 병폐가 있었다. 그건 뭐였냐면 이거였어. 숨겨진 전염병이고 완벽주의의 숨은 전염병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오는 것도 있는데 완벽주의의 숨겨진 전염병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봤더니 years, anxious striving 이렇게. 그러니까 수년간에 걱정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수년간 이 여러 해들은요, live 남겨두네요. 젊은이들을 남겨둡니다. 어떻게? 취약한 감정과 함께 남겨둬. 뭐에 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취약한 감정. 그리고 성취에 의해서 여기서 컨디션트는 따르는 이라는 얘기예요. 따르는, 의존하는 따르는 이런 식으로 depend를 안 썼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놓을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라는 거에 따르는 이런 자기 가치에 취약한 감정을 이 젊은 애들한테 남겨간다는 거야. 뭐가? 이렇게 걱정하는 나의 어떤 노력하는 한 해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해 동안 나는 되게 취약해졌어. 이거 괜찮지? 그리고 또 여기서 취약해진 거를 멀널 어디에? 판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익젝트는 요거는 한 번에 가혹한 판단입니다. 누구의? 부모와 선생님과 컨설턴트와 궁극적으로 그들 스스로 내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에 취약해졌다는 거. 이게 뭐야? 완벽주의의 숨은 진명. 그래서 또 봤더니 조사를 했어. 4만 명의 미국인들을 조사했어. 그리고 뭐 캐나다 사람, 영국 대학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이 작가는요, 즉 연구자겠죠? 쭉 다 해봤어. 미국인, 캐나다, 영국 대학생 다 조사한 사람은 보고했습니다. 뭐 날카로운 아주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어디? 완벽주의에서 1989년부터 2016까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32%가 증가한 거죠. 어디? 완벽주의자들의 태도에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부모의 기대와 묶여있는 완벽주의 태도에서. 지금 뭐냐면 완벽주의라는 질병이 나타나는 거야. 완벽주의, 너 완벽해야 돼. 그게 병인 겁니다. 완벽주의 병이에요. 근데 완벽주의 좀 너무 다행이에요. 완벽주의는 병이에요. 완벽주의는 뭐냐면 상징적인 능력주의의 말로는 질병입니다.
완벽주의라는 질병이 생겨버렸어. 우울증 말고 완벽주의. at a time, 시간이죠. 때, 어떤 때? 젊은이들이 뭐 할 때냐면 끊임없이 sorted, 분류되고요. shifted, 움직이고요. 순위가 매겨져, ranked. 누구에 의해서? 학교나 대학이나 직장에서 여겨지는 이 시간에.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평가받아. 대학, 과, 점수, 직장, 이 시대에 neo-liberal meritocracy, 즉 이건 뭐냐면 신자유주의 능력주의죠. 능력주의는 place, 둔대요. 강력한 요구를 둔다는 거죠. 뭐 하려고? 노력해, 수행해, 그리고 성취해. 어디서? 현대사회 중심에서 성취해라는 강력한 요구를 두고 있다. 지금 사회는 이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 이게 뭐야? 아까 세습주의랑 반대되는 거죠. 요게 지금 뭐 하고 있다? 너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어디? 충족하는 겁니다. 이 욕구, 어떤 거 성취하려는 욕구, 성취해야 되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comes define, 정의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능력과 누군가의 가치를 정의하는 거죠. 네가 성공하면 넌 좋으네. 개인 능력 자존감 뛰어나네. 너 못하면 넌 별로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한숨을 해서 안 한 거 같네. 그러니까 안 했지. 아, 이거 안 했네. 이거 안 했네. 왜 넘어갔지? 뭐 계속 같은 얘기긴 했는데. 비합리적인 이상, 왜? 완벽한 자신에 대한 이 비합리적인 이상이 바람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완벽한 자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 그게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이상이야. 이게 열광됩니다. 모두가 바라고 있어. 심지어 필수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퍼포먼스와 스테이터스와 이미지, 내가 행하는 것과 내 지위와 내 이미지가 개인의 유용성, 내 가치를 정의하는 세상에서, 내 가치를 정의하고 내 유용성을 정의하는 세상에서 이게 필수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기가 됐지? 그래서 지금 세상 이 완벽주의라는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완벽주의를 바라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해야 된다고 얘기해. 불가능한데. 할게요.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텐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게, 텐드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다잖아. 근데 뒤에 명사로 하면 돌보다예요. 돌보다라고 써있고, 레버와, 그 다음에, 도르래. 어떤 거, 능력주의 기계에 도르래와 레버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이거 누구야? 실제 대학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냥 이성들인데. 이 are not aware.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 이 인적 비용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뭐라고 했어? In an honest, insightful essay. 정말 정직하고 통찰력 있는 글이 있었어. 그런 누가 쓴 거야? 이러한 번아웃의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지금 번아웃인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바보 된다. 이런 걸 누가 썼어? 하버드 대학의 입학 오피서 총장, 입학 총장이 뭐냐? 입학 사정관이야.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들이 뭐야? 대학을 입학시켜주는 걸 확인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지금 애들 뽑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통찰력 있고 정직한 애들이 있었어. 이거 문제일 것 같은데 한 애들이 worried, 걱정한 거야. 뭐라고? Those who spend their high school and college years jumping through the hoops of high achievement. 여기까지. 그러니까 높은 성취에 대한 후프, 고리,
시험에 대한 고리를 통해서 점프를 해온 수많은 해를 소비해온 이 사람들. 지금 뭐야?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 보고 또 넘고 시험 보고 또 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던 이 아이들. 또 이 아이들이 뭐가 될 거라고 했냐면 민족, 남게 될 거예요. 와인절이 나겠네요. 뭐로서? 데이트 서바이벌. 뭐냐면 요거는 생존자죠. 근데 뭐냐면 어리둥절한 생존자. 어디에? 여기 부트캠프에. 이거는 조금 더 해석하면은 부대 훈련소.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회가 전쟁터지. 사회에 나가기 전에 훈련소가 어디 학교나 대학이겠죠. 그래서 학교나 대학에서 전쟁 나가게끔 잘 키워야 되는데 대학 나갈 때 그냥 어리둥절해서 나갈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고리 넘기만 계속 치는 거야 시험 보기. 진짜 꿈을 찾고 자기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제대로 키워가지고 나가서 생존시켜갖고 딱 보내야 되는데 뭐로 남게 될 것 같아? 훈련소에서 막 나와가지고 어리둥절하게 그냥 살아가는 생존자로 나올까봐 그것을 머리도 걱정해요. 그래서 요게 뭘 의미하는지 요걸 표시해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부대훈련소의 생존자, 어리둥절 그게 뭐냐. 대학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로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글이 언제 나왔대? 2000년대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스킬 포스트 여전히 게시되어 있어. 뭐로써? 여기서는 경고 이야기로서 의 조미로서 게시되어 있대요. 하버드의 국학 웹사이트 아직도 알고 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었어.